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해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공군부대에서 또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순천향대 오윤성 경찰행정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가 숨진 공군 제15 특수임무비행단 또 다른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데요. 지금 이제 이 사건이 발생된 그 부대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시점 이걸 보게 되면은 참 허탈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 이해람 중사의 그 부대에서 그리고 이제 이 그 가해자 같은 경우는 계급이 준위로 알려져 있는데 작년 7월에 부임을 했으니까 이미 그 사건 다 터지고 난 이후에요. 예. 그리고 난 뒤에 한 6개월 정도 좀 잠잠하고 난 이후에 금년 1월 달부터 4월까지 이제 그러한 그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더 기가 막힙니다. 안마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어깨에 발을 만지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요 부항을 떠주겠다 네. 그러면서 이 위도를 들쳤다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더욱 엽기적인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그 남자 하사가 있는 그 숙소로 데려가서 입을 맞춰라. 혀를 그 손가락에 갖다 대라. 그리고 안 한다 그러니까 자기 손등에 그 확진된 사람의 침을 묻혀서 핥아라.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강요해서 그 음료수를 마셔서 3일 뒤에 코로나에 확진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사랑한다, 집에 보내기 싫다, 남자친구 헤어지면 좋겠다. 내하고는 결혼을 못하니까 내 아들 결혼해서 며느리가 됐으면 좋겠다. 예. 이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죠. 거부를 하게 되면 통상 수행하는 업무에서 배제를 시켰는데 이 피해자가 견디다 못해서 4월 14일 날 공군 양성센터에 신고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4월 26일 날 구속이 됐고 6월 8일 날 기소가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피해자인 A 하사가 신고를 하고 가해자가 구속되는 과정에서 해당 부재 또 군 검찰이 뭔가 좀 덮으려는 듯한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 이런 의혹도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게 보면 말이죠. 이 신고를 만약에 하게 되면 바로 가해자 피해자 분리해야 됩니다. 네. 이건 뭐 저도 이 민간군 그 합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작년 부터 해가지고 금년 5월 달까지 제가 활동을 했는데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4월 14일 날 입건하고 난 뒤에 16, 17일 날 정상 근무를 시켰어요. 또 구속이 4월 26일 날 됐는데 바로 직전인 21일, 22일에 텔레그램을 보내가지고 야 합의 안 해주면 나 죽을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식으로 협박 어떤 그 회유 메시지를 27차례나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정말 기가 막힌 게 이 피해자가 이제 사법 처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이 남성 하사 숙소에 갔을 때 이 여성 하사가 자기 발로 간 겁니까? 강요해서 따라간 거죠. 그렇죠. 그런데 뭐 그 성추행이라든가 왜냐하면 그 입술을 맞췄다 뭐 이런 예. 얘기죠. 주거 침입 그리고 군무 기피 목적의 상해죄로 수사를 받아가지고 결국 이제 고소가 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사건이 송치된 그 상황에서 이 하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결국 간접적으로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예. 그 역할을 바로 이 군에서 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결국 뭐 하사끼리 싸움 붙인 거나 다름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됐는데 네. 자,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공군도 즉각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자, 법과 규정에 따라서 국민께 일단 깊은 사과를 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리하겠다.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민간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인권위원회에도 자문을 구할 예정이다. 사후 약처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야말로 듭니다. 그런데 이 처벌이 제대로 될지도 의문인데 고 이해람 중사의 국선 변호를 맡았던 법무관 A 중위를 포함해서 고인을 2차 가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법무관 4명이 입건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요. 네,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네. 작년 6월 달에 그 사건을 담당을 했던 그 법무관 중위 중위가 예. 자신들의 동료들 메신저 단체 방에다가 뭐라고 올렸냐면 이해람 중사가 극단적 선택하기 전에 바로 혼인 신고하고 바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남자친구가 하루 만에 돌싱이 됐다. 그리고 혼인 신고는 게트롤. 이건 뭐냐면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행동이다. 이런 식으로
소위 법무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유출시키면서 네. 이 피해자에 대해서 희롱을 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그 공군 검찰 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이것을 입건을 하든 아니면 징계를 하든 하라라고 했는데 그 담당 그 소령은 검토 결과 2차 가해를 저지를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 즉 다시 말해서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이 내용이 2차 가해가 아니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거기다가 국방부 이제 법무관실에서는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그 처분 사실이 없고 이제 지금 특검이 있으니까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대단히 소극적인 그러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군대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 또 가해자를 엄벌에 처한 것도 중요한데 다시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번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군 당국은 대책 마련하겠다, 뭐 조사하겠다 공언하는데 사실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똑같은 부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글쎄요, 이거는 뭐 어이가 없다 떠나서 진짜 엽기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군대 기강회의로 보는 건 너무 비약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작년에 고 이해람 중사 사건 이후에 네. 민간군 합동위원회가 뭔가 이렇게 새롭게 만든다라고 해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군사법원법이 금년 7월 1일부터 네. 그것이 이제 그 새로운 군사법원법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어떤 이런 사건이 났을 때는 경찰이 아예 처음부터 네. 관여를 갖다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군사법원 2심을 갖다가 민간에게 넘긴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왔는데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적어도 뭐 수사기관이 있는다라고 치더라도요. 네. 군사 재판을 갖다가 아예 전부 다 민간으로 다 전부 다 넘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정말 이 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그렇지 않고 아까 들어봤던 내용들이 깊은 사과, 법과 규정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리,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 계속 녹음기 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시나리오거든요, 듭니다. 이거.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뭔가 좀 새로운 어떤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앞으로 또 이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리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